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또 동시만기이기도 하죠. 어제의 주가 하락은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게리콘과 셀트리온에 의한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었죠. 특별히 셀트리온은 어제 12%나 급락을 했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들어오면서 코스피 200 편입 이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테마색의 지분 매도 얘기로 변동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예, 오늘 역시 중요한 흐름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상의 요인들, 변동성을 최근의 시장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변동성은 뭐 어느 방향이든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제 2,400선 턱걸이한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2%나 밀려났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우리 야간 선물이 0.66% 올라서 미증시보다는 상대적 강도를 보였네요. 다우가 0.3% 밀렸고 나스닥은 0.3% 올랐는데 우리 야간 선물은 0.6%. 예, 오늘은 좀 차별화된 강세를 보일 수 있을런지 기대를 하면서 한편 또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변동성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또 시장의 핵심 변수들 살펴보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뭐 시장 화두가 셀트리온 그리고 게리콘이었는데 게리콘의 사임 발표는 어제 미증시에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네.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막판에 좀 돌려내긴 했지만 게리콘의 사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에 부담을 주나요? 어제 우리 장 초반의 모습은 미증시 선물 1%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즉 게리콘 후임이 누가 될 거냐, 피터 나바로냐, 얼마 전에 뭐 언성을 높이면서 대판 싸웠다라고 하던데 그 사람인 거냐, 그러면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자기 자리를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트럼프한테 맞짱을 떴던 이 게리콘이 사임을 하면 그러면 다음에 이분의 사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뭐 관세 폭탄이 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게 반영되면서 움직였던 게 전일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건 오늘 밤 미증시 방향만 보자. 지금 어제 장중에 미증시 선물처럼 소위 말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다시 한번 크게 바람이 불면서 소위 낮아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 삼성전자 강도 뭐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죽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저울질하면서 쳐다봤었던 게 전일의 이 국내 증시였습니다. 셀트리온 값이야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급적 이슈에 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되면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K200 편입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수급적 이슈를 끌어당길 만한 뭐 플러스 요인이 없고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만 이 게리콘 이후에 피터 나바로냐, 이거 물론 호재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호재는 아닌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라 그래서 100% 악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게 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바로 얘기일 테니까 조금 더 이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이론, 우리 경제학서 쪽에서 그렇죠.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국에서 비교의 있는 것들을 내보내고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을 수입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을 설명하는 이 논리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논리죠. 얘기죠. 예. 나바로는 일단 이걸 뒤집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군사적 행동까지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급진적인 성향을 안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거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네. 예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은 많이 아시는데 Death by China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바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미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Death by China 이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중국에 의한 죽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 이름이 제목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예. 제목 자체가 표적이 누군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트럼프 성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슈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일부 우려감을 안긴 건 맞지만, 미 재무장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 재무장관도 최근에 보면 무역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저기 나오네요. 네. 네. 화면이 준비가 돼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 시장에서 노심초사 쳐다봤던 거고. 인상 좋게 생기셨는데 세네요. 그렇죠. 기존은. 예. 그래서 꼭 이분이 다음 후임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어제 시장에서는 소위 좀 눌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젯밤 미증시 보면서 그래 별거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해석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 일단 보시면은요. 일단 책 제목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표적이 누군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미 재정 수지의 적자는 사실 너무 국채 남발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처럼 이 국가가 빚을 많이 졌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쪽은. 왜냐면 우리는 달러가 떨어지면 당장 유동성 위기가 오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찍어내면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실 재정 적자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논리일 뿐이지 이게 경제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무역 적자 가지고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지금 중국에서 끌고 오고 있는 이 적자 폭이 워낙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압박을 하면 상당 부분 돌려낼 수 있다라는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나바로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만 결정됐다.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노이즈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펀더멘탈입니다. 우리 조금 시계를 돌리면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제 우리 받아들이자 예전이랑 이 경제 환경 자체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뉴 노멀을 한참 동안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과거서부터 최고의 경기 상황이라고 부르는 이 골디락스의 상당 부분 시장의 위치에 있었고요. 지금은 골디락스면은 이 저인플레이션 고성장. 그러니까 성장은 잘 나오는데 인플레 데이터 안 나오는 거. 그럼 뜨겁지 않은 성장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뉴 노멀에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정상 부분이죠. 올드 노멀입니다. 성장률 높아지면 당연히 인플레 데이터 높아지는 거다. 이게 이상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부분 모두 금융시장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뉴노멀 단에서는 저금리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고 골디락스는 물가 상승이 없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약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프레셔가 약했던 이 경기 호조 구간이니까 당연히 좋았을 거고 올드노멀은 우리가 과거에 계속 봐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경기는 사이클이니까 경기 좋아지면 물가 올라가는 거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펀더멘탈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 CME 배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87.4%니까 거의 100% 반영이 오른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올라서 발표가 나왔을 때 아우 깜짝이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관심 있는 건 그거죠. 그러면 올해의 이 점도표 변화가 얼마나 나올 거냐.
롱텀 금리로 봤을 때 2.75 메디안값, 중앙값 갖고 있는 이 장기 금리 수준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항상 금리 목표치가요. 이 연방기금의 금리 수준이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 금리와 미 채권 10년물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 까만색 선과 약간 좀 붉은색을 띠는 선이 상당 부분 근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뭐 2.8% 후반 나오고 있는데요. 롱텀 금리하고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일단 나오진 않을 거고, 오늘은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얼마 전까지 시장 왜 이래요? 그럼 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은요. 빅스가 조용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은 빅스가 조용합니다. 여기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던 구간인데 빅스는 안정돼 있죠. 근데 빅스가 언제 흔들리냐 하면 빠져내려올 때, 지금 금리가 급하게 빠질 때 빅스는 확 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뭐 시장 상황 이제 과열붙지 않기 위해서 만지는 조치니까, 이때는 오히려 제가 뭐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던 금리 상승기 때 절대 하락장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림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올해 4번의 금리가 오른다고 칩시다. 100bp 오를 건데 4번 오르면 100bp 오르겠죠. 그럼 2.5% 금리 갔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롱텀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향후 금리 인상 한 6번, 대여섯 번 남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대여섯 번 남아있는 금리 인상 기간을 냅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튀어 올라간다? 과거 그림과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림이 미래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상당 부분의 힌트를 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장 내일 저녁 때 미 고용 지표에 관심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민간 고용 수치가 23.5만 나왔더라고요. 가이드가 2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번에도 좀 뜨겁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생산성이 떨어져 있고요.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건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이 구인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구인에 대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거다라는 이 가이드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고용지표의 피크아웃을 얘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한 20만 정도가 맞지, 20만을 훌쩍 넘어가는 이 수치들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고요. 이런 그림들이면은 소비지출단에서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그림인 건 맞지만 수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금리 단일 뿐인데 이 부분 그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그림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이 미 달러가 튀면 내가 고개를 숙이겠는데 여전히 달러가 약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손에서 달러가 녹아내릴 때 뭐 바깥으로 돈을 내보냈겠죠. 예. 돈을 일하러 보낸 거죠. 그리고 다시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 일하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크게 부담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위로 갈수록 달러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소폭, 정말 소폭 이런 그림들 뭐 사실 큰 우려 받고 있지 않다. MRI 값 맥스로 가봐야 1피고 미니멈 가면 제로인데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됐었던 MRI 값이 정상 구간의 변동성을 한번 보였던 것 뿐이지, 지금 뭐 EMBI 스프레드나 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이상 없고 나바로가 시장을 상당 부분 노이즈를 준다고 해서 시장이 부러지느냐? 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었겠습니다만 미증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발 무역 전쟁은 뭐 계속 간밤에도 이슈가 됐고요. 금리 인상 관련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은 트럼프의 소위 관세 폭탄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 두 나라는 뭐 선별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우방국에 대해서. 네, 나프타 손 잡아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머리 숙여주면 네. 관세 빼줄게. 이게 예. 되게 유동적이라는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미국 대통령의 또 백악관의 현실이니까 네. 예. 어쨌든 진행형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의심은 큰 기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자 삼성전자가 다시 좀 깨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제 액분한다고 해서 개인들도 사신 분들은 사실 고생들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는 건데 그럼요. 조금 돌아오는 신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분석해 볼까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하이닉스 수급 열어놓고 삼성전자 수급 열어놓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인데 하이닉스는 밀고 들어온 수급이고 삼성전자는 밀려 나간 수급이에요. 이게 업종이 흔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 대한 뷰가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눌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제 그리고 어제 시장 분위기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다 하든가요. 어제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시장 곡소리 났을 거예요. 거래소도 맞아요. 못 막았을 거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막아주니까 시장은 뭐 나름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하반 경직이 굉장히 두꺼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그림들에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통 분모로 집어넣을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죠. 간밤에 0.29% 추가로 올랐으니까 1,400피입니다. 지금 어쨌든 뉴 레코드 신고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업종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레벨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움직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사실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왜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면 감익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죠. 지난 이 4Q 때 15.1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 삼성전자 영업이 15.1조를 보고 우리가 A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눈이 높아진 거지. 이거는 뭐 삼성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실적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악재?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멀티플이 뭐 20, 30배 받고 있는 종목이 가이드를 하회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멀티플 7배짜리 종목이 가이드를 그것도 굉장히 눈높이가 높았던 가이드를 일부 하회했다라 그래서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실적 분석할 때는 다 YOY로 보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17년도 1분기 때 실적은 영업이 9.9조입니다. 이번에 아무리 지지고 못 가도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럼 YOY 값으로 지금 가이드 보게 되면 14조 뭐 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YOY 값으로 따지면 한 45% 이 증가한 수치죠. 그렇게 되면은 QOQ로는 까졌지만 YOY로는 40%대 증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점수 주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QOQ로 까진 부분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가이던스는 지금 15.5조 나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기대치는 QOQ로도 플러스 값이라는 거고 YOY 값으로도 플러스 값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의 노이즈가 빠지는 시점은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QOQ 마이너스 이거 좀 계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레벨 자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그림처럼 EPS가 소폭 하향 조정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 까진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이 빠졌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단으로 그 싼 종목이 더 싸진 상황이고, 이렇게 단순한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000만 원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차가 삼성전자 좋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좀 사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객장 직원한테 삼성전자 좀 사주세요. 그러면 네. 얼마 전까지는 4주도 못 샀고요. 지금은 4주 삽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4주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시각으로는 비싸다.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4주밖에 못 샀구나.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꺼려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5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250만 원짜리가 500만 원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비싸질 기회가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기회를 잡았다. 아마 이 구간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한 물건을 받아내겠죠. 하지만 진짜 시세는 여기서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그림 보면서 지수가 피날레를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기대할 바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눌려 있었던 그림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2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익치만 보면 너무 좀 땡겨 쓰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합니다. 네. 사실 부진한 것도 아닌데, 네. 주가가 안 빠졌으면은 떨어야 되는데, 주가 벌써 상당부분 많이 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녹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반등할 이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좋아집니다. 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1분기 실적 낮지 않은 레벨이고요. 기대치 전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기일까 어제 아침에 제가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보여주셨죠. 스프레드가하고 예. 제가 보여드렸는데, 매도 롤오버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네,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롤오버 하는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정산 차익으로 인마이 포켓 하는지, 일단 그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수로 반전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그 시점이 이제 주식 좀 마음 놓고 사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될 테니까 그 그림 시그널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